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평생 인연이라 믿었던 누군가와 진심으로 멀어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을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평생 인연이란 마치 평생 함께할 가족처럼 느껴지기에 그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아무리 오래 함께했다 해도 지켜야 할 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평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평생 인연이라도 과감히 놓아야만 하는 세 가지 최악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오세진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세진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년 생일이면 선물을 챙기고 결혼식, 출산, 아이의 첫돌까지 모든 인생의 순간을 함께했죠. 그 친구는 늘 우리 우정은 가족보다 오래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진님이 힘들었던 시기에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세진아, 너는 늘 내가 옆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너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에 20년의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진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 친구의 인생을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니 나는 짐이 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인연이란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한쪽의 희생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인연은 오랜 시간보다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인연이라도 놓아줘야만 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순간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없이 떠날 수 있는지 마음의 준비와 실천적인 지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평생 인연이라도 놓아줘야 하는 순간,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일 때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사람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걸 언제 처음 느끼셨나요? 우리는 오랜 인연일수록 상대의 부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 친구가 말했으니까 가족 같은 사이라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내가 왜 힘든지, 왜 고민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부탁을 던져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지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환님은 대학교 동기인 성우와 2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한때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각자 결혼할 때 서로의 축의금도 넉넉히 챙기며 진심을 주고받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성우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환아, 너 주변에 이거 필요할 만한 사람 있으면 연락 좀 돌려줘. 그 정도야. 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탁은 요구가 되고 요구는 어느새 당연함이 되어갔습니다. 지환아, 이번에 너네 회사에도 납품 좀 도와줘. 이건 친구로서 해줘야 하는 거잖아. 지환님이 조심스럽게 거절했더니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넌 그렇게 형편없게 살진 않잖아.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 지환님은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친구가 내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 내 인간관계, 내 직장, 내 체면을 자기 사업의 도구로 보고 있었단 걸 그제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이용하고 여러분의 호의를 무한 제공처럼 여긴다면
그 인연은 이미 의리가 아니라 착취로 변한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내가 거절했을 때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자원과 내 체면, 내 인맥만 보고 다가온다면 그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거절을 존중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평생 인연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소진시키고 시간과 기회를 빼앗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놓아줄 줄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평생 인연이라도 놓아줘야만 하는 두 번째 순간, 바로 존중이 사라졌을 때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오래된 사이니까 이해해야지, 성격을 아니까 그냥 넘기자 라는 이유로 서로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존중은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사라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깊은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정은 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은 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수민이와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직장 고민도 나누며 정말 든든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민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넌 뭐 대단한 걸 하겠다고.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들. 하지만 정은님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무너졌고 자신의 결정을 항상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심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그 말들 속에는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말의 크기에서 보이지 않고 말의 무게에서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하게 서로의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내 생각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선택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유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편안함 속에 내 존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오랜 관계일수록 사소한 존중이 관계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소한 존중이란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의견이 다를 때도 말투를 조심하고 실패했을 때 다그치기보다 먼저 안부를 묻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소한 존중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우리가 이런 사이잖아, 이 정도는 다 농담이지라는 말로 당신의 불편함을 덮어버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평행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래되었지만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정리해도 됩니다. 그게 비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평생 인연이라도 놓아줘야 하는 세 번째 순간, 바로 내가 나다움을 잃어버릴 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자신이 작아진다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말도 잘하고 저런 의견도 내고 때로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 앞에서 말이 줄고 웃음이 줄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자기다움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성격이 조용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서서히 무너져 간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는 최유정님의 이야기입니다. 유정님은 30대 중반까지 늘 주변을 웃게 하는 성격이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정미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늘 유정님의 결정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넌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그거 해봐야 티도 안 나.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마. 넌 참 순수해서 문제야. 유정님은 이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되었고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예전엔 자신감 있게 회의 시간에 말하던 그녀가 이제는 메모만 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자기 생각을 숨기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평생 인연이란 이유로 누군가 곁에 두고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이 말라가고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위축이라 부릅니다. 특정한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오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그림자 아래서 자신을 비추는 빛이 사라진 것이죠.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가장 무서운 감옥은 문이 열려있는 감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관계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갇혀있는 건 아닌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답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떠나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다시 꺼내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순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징후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든 이 세 유형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을 열었고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신뢰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졌고 그 익숙함은 경계 없음으로 바뀌어 우리를 상처 입히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데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 아주 작은 무시, 아주 작은 무관심이 계속 쌓이면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떠나야 할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압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긴 한숨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의 말이 줄어들 때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꺼냈던 이야기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삼켜지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후 늘 혼자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민감했나?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 그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한 관계는 말을 나누고 난 뒤 마음이 가볍고 존중받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지속되는 침묵의 공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절보다 분리를 선택하세요. 한 번에 끊는 것이 어렵다면 물리적인 거리부터 두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세요. 두 번째,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 사람이 변화할 여지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세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지 말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마세요. 세 번째, 떠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충분히 설명하세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 곁에서 나답게 살 수 없기에 거리를 둔다. 이렇게 스스로 납득하는 시간을 가지면 떠난 이후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진짜 관계는 상대를 소유하지 않고 그 사람이 더 나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답지 못하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곁에 둘지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가 먼저 마음을 준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죄책감이고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같은 시간을 걸었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순간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도구로 느껴지는 순간. 두 번째, 존중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듯 취급받는 순간. 세 번째,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답지 못해지는 순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제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기보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마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여러분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 존중해줄 사람, 무엇보다 여러분이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머물고 나쁜 인연은 잡고 있어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관계로 무너지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지금 놓아야 할 인연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놓아야 했던 인연, 혹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